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 마지막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빼빠입니다. 네, 강주바닥 임씨입니다. 껍질까지 맛있는 감자입니다. 끝까지. 와, 대박이다. 예, 이코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네, 어떻게 감자를 껍질까지 먹어? 맛있어요. 다 아, 먹으라고 그래? 하잖아, 어른들이. 감자 조림 같은 거 껍질까지. 아, 그렇구나. 나도 감자주임이 그렇구나. 껍질 먹는구나. 득달같이 다 달라져. 역시 오늘 용서를 안 해. 역시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 관용 따위 없다. 관용 없어. 결국 이렇게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전부 다른 멘트로 감자를 소개하셨네요. 아, 대단하다고 봐. 전부 동일인인 걸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진짜 많이 컸네. 감자 씨알이 아주 그냥 커졌어. 오늘 저희 귤 까는 방송 마지막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요. 다들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저희도 여름 휴가에 들어갈 텐데요. 다들 계획하고 있는 여름 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아, 저 독일 갑니다. 아, 확정? 항공권 예약했습니다. 오. 언제 어디로 어떤 이유로 누구와 함께 가죠? 저 혼자 가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가는 거 처음이거든요. 나한테 상담했어. 아, 혼자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여행 가냐. 그러니까 근데 힘을 줬어 나한테. 거기에서 자기는 여자를 만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무튼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삭제해줘. 누가 들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따 뒤풀이 자리에서 외국에서 만난 여성과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요. 아무튼 다들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유럽 배낭여행 혼자 갔었는데, 근데 혼자 가면 어느 순간 되면 혼잣말만 계속 하게 되고 좀 그래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아, 그런 그래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가서 사람들도 잘 만나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다니다 보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못 한국 사람 만나면, 있으면은 뭐 다니다 보면 결국에 민박하게 될 거예요. 어. 밥 생각이 나서. 아무튼 지금 독일의 그 카셀 그 다큐멘터하고 민스터 조각 이 전시 그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카셀 다큐멘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가보고 싶다. 이게 겹쳐요. 올해 겹쳐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쪽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 8월 달이었구나. 8, 9, 이 사이가 독일 총선이래요.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독일 그때 가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독일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팟캐스트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 아, 뭐 다른 팟캐스트도 하시나 봐요. 아니. 뭐 그러진 유세장을 않아요. 따라다닌다. 어차피 뉴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외신 뉴스. 치카, 이거. 뭐 후보 인터뷰 정도로 따온다면 뭐 그럴 아니, 수 있죠. 아니, 한국에 현장 있는 가서 우리가 뭘 정보가 더 본다니까? 많은 거 아니야? 한국에 있는 우리가 더 우리한테 물어봐. 좀 비싸게 노가리 독일 현지에서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좀 다르지 않나? 사람들이. 저도 독일에 친구 있는데 해외 소세지 국제전화로 그냥 아, 하면 될 것 그래? 같은데. 얼마나 있다 와요? 저요? 계속 이야기해도 돼? 네. 저는 한 달. 네. 진짜 혼자? 진짜 혼자. 오. 네. 그래서 저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한 해 진짜 해외 미안하는 거 아니야? 해외 여행객 중에 한 해 50명 정도가 행방불명된다. 아니, 근데 괜찮을 거예요. 얼굴빛이 나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적출 이런 거 잘 안다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뭐야? 독일 쪽에 가면 이제 네오나치들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그 가죽으로 된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피어싱 많고 더하고 네. 그거 아니고. 그럼 구분을 못 하죠. 멀리서 보고 피해야 되는데. 아무튼 겁을 많이 먹고 있지만 아무튼 강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독일 근처에 다른 나라들도 기차 타고 다니셔도 괜찮겠네요. 아 그래서 그쪽 가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돌아다니다가 나 자신감 있다 싶으면 스페인도 가든지 네덜란드로 가든지 이렇게 네덜란드, 넘어가 보려고. 벨기에. 멋있다. 근데 저 작년에 인도 여행 갔는데 저는 진짜 벌써 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가이드북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막 맛집인가 막 뒤져보고 그러는데 요즘엔 아무도 가이드북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다 그 인터넷 카페, 네. 그다음에 아, 카톡방 이런 맞아요. 카톡방 정보가 좀 불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그쪽 정보가 최신 업데이트 판인 것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검증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카톡방에 이렇게 소문난 아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개해줄게. 내가 뭐 안내해줄게. 브로커 아닙니까? 아니, 브로커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잘해보려고 막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연락한다. 막 이런. 그런 아저씨들이 나한테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안 하지. 왜 그럼 하지? 카톡 아이디를 좀 야시시하게 만들어봐. 아, 그래야 되나? 아니 그러다 임시 그러다가 뭐 어디 아저씨 따라가고 근데 뭐 독일 소세지 아니고 프랑크 소세지 먹고 뭐 그런다고 서가가지고 아저씨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카톡 프로필은 딱 여자여가지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만났는데 임시가 자그마니 해, 이제. 니들 이제 자그마니 해. 이코랑 감자는 어떻게 돼요? 여름 휴가 계획이. 저는 지금 별 계획이 없어. 그냥 아니 요즘 이번 주까지 뭐 외부 원고 작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휴가가 이미 닥쳐버렸어요. 그래서 휴가는 어느 정도 가요? 한 일주일 정도? 뭐 어디 가는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나 보고 뭐 술이나 감자에 마시고 싸긴 하겠네. 웃어줘. 듣지도 않은 것 같아. 지금 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 명상하고 계셨어요. 이코는요? 뭐 있겠어요? 휴가라는 게 따로 있나요? 뭐 애나 보고 있지 뭐. 진짜 우리 골방 독박 청춘들이 휴가. 네? 독박도 아니고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애를 봐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어디를 그러니까 얘가 좀 어리니까 애를 데리고 어디 간다는 거에 대한 그 극심한 두려움. 저희랑 다 같이 어디 수영장 같은 데 갈까요? 다 같이 가면요 다 같이 망할 겁니다. 그거. 땡깡에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집에 있고. 네. 아니 그래야 그래도 될것 얘도 같아요. 또 이모랑 삼촌들 많으면 또 좀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즐거울까요? 아버님이 많이 긍정적이시네. 우리 맨발은 어디 안 가요? 저는 이번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하고 저도 이제 조카들하고 남해 가기로. 우와. 남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남해 전 좋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누구랑 술 먹었는데 남해 여행 갔다 남해 좋잖아요. 그랬더니 왜 좋은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 독일인 마을 있지? 네. 네. 아이, 근데 진짜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 근데 사실 혹시 간다는 독일이 그거 아닙니까? 아저씨들 연락 주세요. 그래서 뭐 조카들하고 남해 가는 정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어디 한 일주일 정도 어디 짱 박혔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나도. 네, 지난번에 짱 박힐 장소를 하나 물색해 뒀어요. 여주 도서관 옆에 거기 짱 박히고 싶더라고요. 나 도서관 너무 예쁘더라고. 여주의 남한강변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계속 상상하는 거야. 내가 요즘 힘든가 봐. 네, 이제 가기 전에 설레는 거지. 막상 또 도착해 한 3시간 책 보면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아니 이제 어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얻어가지고 늦은 아침 먹고 도서관에 짱 박혀 있다가 저녁 때 다시 돌아오고 이런 남한강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신다고 하는 이런 좀 낭만적인 모습도. 남한강에서 또 자는 거지. 괜찮하지. 날카리가 강물 불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다들 연애를 안 해서.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장담하세요. 아니, 이 휴가 계획 들어보면 뻔하잖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짜 다 비어있잖아. 골방 가로가 비어있잖아. 남한강변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나한테 힘을 줬어.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더라고. 다들 어쨌든 얼추 계획들이 있긴 있으시네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니, 근데 애인 얘기 나오니까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 아니 어둡다라기보다는 다 초탈한 거예요. 다 초탈해가지고. 네. 백반은 어디 안 가요? 저는 지금 고민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3가지 계획이 있어요. 3가지나 있어요? 가지가 있어? 네, 첫 번째는 아까 맨발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방송이나 지지난 방송에서 아마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짱박혀 맞아요. 있고 싶다고 네. 다 끊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멋있더라고.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휴가를 엄격하게 하고 핸드폰 다 끊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몇 월부터 며칠까지. 카톡을 로그아웃. 네, 제가 집 앞에 있는 유명한 식당 있는데 거기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단절이 딱 되잖아요.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단절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정확히 단절하고. 아니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기숙학원 가면 되겠네. 대박.
막 또다시 찌르니 있고 막 구해달라고 SOS 어.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살려줘. 어디 정치학교 같은 데 들어가. 정치를 혼자 막 아침부터 밤까지. 아 대박. 그래서 좀 단절의 시간을 보낼까 이게 하나가 고민이고 저도 자유를- 짱 박힐 때가 있어요. 자유를 잃고 정치를 네. 배웠어요. 저는 배 타고 2시간 반 들어가는 섬에 저희 가족의 자그마한 그 별장이 허름한 있어? 별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골집 같은 게 있어요. 자주 근데 타고 들랑 2시간 반? 상당히 먼데? 네. 흑산도? 아니요. 하여튼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짱 박힐 곳이기 때문에. 왜 오라고? 아니요. 멤버한테 오라고 아니, 그 말이 알려준다는 거야? 아니라 누가 잡으러도 가냐? 2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고 거의 그냥 가구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낚시도 할 수 있고 좋겠다. 그런 데가 있어. 네. 네. 그 고기도 잘 잡히는 곳이어서 뭐 부르주아의 휴가. 어디서 배 타고 들어가요? 그 지금 방송에서 말해야 돼요? 아니 말하지 마요. 네. 영광 쪽 개망. 개망에서. 네. 또 세 번째는 뭐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 그- 그러면 그냥 됐어. 이거 짧게. 얘기 들어줘. 너무 길어. 두 번째는 락 페스티벌 세 군데.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아. 아니야, 락페 세 거기까지 군데. 잡으러 올 줄 어. 락페 세 군데 중에 네. 하나를 가려고 해요. 지금 예약 안 했는데 가겠다고? 아니 얼리버드로 하나는 예약을 해놨는데 오. 나머지 셋 중에 어. 하나를 더 가고 싶어요. 어. 인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 그리고 사운드 파크 페스티벌 그리고 구례 락 페스티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두 됐어요, 개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제가 부채 요즘에 청년 부채 문제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9월달에 마 요즘에 거기 노동 뭐 이슈 발생했어. 어디서요? 구례 자연드림 파크 말이야. 아, 그 이따 말해주세요. 그 세 번째가 저희가 부채 문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신용상담사가 제 1회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함께 상담했었던 친구들 10명에서 그 국가고시 응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그게 하기로 휴가 했는데. 계획이요? 네? 그게 휴가 계획이요? 네. 휴가 갖고 어디 가고 노는 게 휴가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좀 같이 뭐 그래? 여자 도서관에 가서 하던지 임시 공개. 따라오지 마.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어. 팥빙수 그리고 100그릇 먹기가 목표입니다. 머리 깨지고 머리에 엄청 그러니까. 이상 끝. 이거 우리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는데 다들 뭐 요즘에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그 피서 보내는 천태만상이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영화가 에어컨 나오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왜냐면 이제 가정용 전기를 부담하기는 너무 이제 부담되고 비싸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에어컨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3층.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천태만상이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은 4월 달에 했다고요? 아 4월 달에 했죠. 4월 20일. 4월 했는데 지금 7월 달이니까 네. 아, 날씨 변화도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긴팔 입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는 덥지 않아? 더운 게 아, 하나도 없었어요. 파일럿. 골방에서 할 때. 파일럿.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따뜻한 차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 맞아 그랬어. 어. 근데 벌써 더워가지고 우리가 부채 그렇게 붙이고 계시고. 그렇게 됐네. 네. 본격적으로 저희 그럼 2부 방송은 귤 까는 방송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는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4월 20일부터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감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땅 속에 묻혀가지고. 저희가 파일럿 방송 할 때는 감자가 없었죠. 네, 총 파일럿 방송 6회. 그래서 마지막 방송까지 해서 총 7회 파일럿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네. 우리가 대선 때 시작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 흔히 말하는 장미 대선. 맞죠. 네. 장미 대선을 즈음해서 음. 대선 이야기들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보자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원래는 이제 지금 같은 형식의 어떤 지역 팟캐스트를 하자고 말했는데 그때 마침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 이야기를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까지 해서 총 이제 20회 방송으로 정식 방송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만나 뵙고요. 이제 이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 휴가가 언제까지예요? 그거 아직 일단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시즌 못했는데. 1이 끝난다고만 이야기했지. 네.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누가 먼저 꺼낸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자그마한 어떤 기획이 방송 끝머리 정도에 공개 방송을 좀 해볼까?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날이 너무 덥고 네. 그리고 또 이유가 있나? 하여튼 날이 너무 더워서 좀 다음번 방송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끝으로
아주 더운 시간들은 좀 보내고 나서 다시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 다시 뭐 정주행이란 표현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보고 휴가 때 지금 아니요. 방송 정주행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기숙학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네. 그래서 다운하고 지우고 다운하고 지우고. 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운로드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방송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앙케이트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총 진행됐었던 27개의 방송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방송도 있으셨을 거고 뭐 아쉬웠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로 잡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보고요. 듬성듬성 그 조사한 내용들, 우리 방송들이 실제 어땠는지 재미있는 어떤 조사들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런 내용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방송이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제 기준으로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왜 원전 대피 매뉴얼 저기 바람보다 빨리 달려야 된다. 그게 가장 그때 제가 빠졌거든요, 사실은. 아, 청취자의 입장이었구나. 청취자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너무 재밌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들어가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할 정도로 가장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그때 방송 뭐 근데 오프닝 너무 길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 그 다음 방송에서 네. 맞아요. 좀 잘라줄 사람이 네, 필요했었다. 잘라줄 사람이 이래서. 필요했죠. 네, 맞아요. 네. 그 방송은 저희 5회 방송이었고요. 6월 6일 날 방송됐었던 바람잘 날 없는 어등산 아니다. 4회. 네. 6월 1일 날 방송됐던 달려라 광주시민 바람보다 더 빨리 라는 제목의 방송이었고요. 네, 거의 근접하셨어요. 저희 전체 방송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청취를 했었던 방송이었고요. 조회가 무려 787회에 기록을 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와, 역시 감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네. 그럼 혹시 가장 폭망했었던 방송은 뭐였을까요? 저는 파일럿 방송이 그랬을 것 같은데 느낌이 파일럿 방송 중에 하나가 재밌었는데. 그래? 파일럿은 다시 잘 나왔어요. 그래? 뭐였을까? 제일 사람들이 제목만 보통 폭망했다는 거는 제목을 보고 가장 들을 이유가 매력이 없었을 없어. 거였을 매력이 텐데 없는 제목? 네. 제목에서 이미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주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지 않는. 않고 또는 듣고 싶지 않은 주제였거나 정보가 많거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폭망했던 방송이 뭐였을까요? 애매하네. 지금 와서 막 찾아보는 척 하시는데 우리가 폭망이란 걸 생각하지 않은 게 네. 평소에. 원래 없네. 이렇게 컨닝하다 들키면 안 된다. 학교 통폐합? 그게 왠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가요? 예. 그 조사를 해보니까 16회에서 방송됐었던 위기의 국민의당 지금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최근에 한 거네. 네, 이 방송이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다른 데서도 다 듣고 네.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당 그럴 때 아닐 텐데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회가 안 듣지 않았나. 국민의당과 함께 망했다. 폭망. 그때 방송이 논개 이제 에피소드. 맞아요. 최근에 7월 15일에 방송됐던 방송이었고요. 조회수는 132 정도에 머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방송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방송이 어떤 거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좀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정주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1회 가장 옛날 게 아무래도 제일 옛날 게 하트도 제일 많아요. 하트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안 해서 맞아. 하트에 공주여 있어. 4월 20일 날 첫 방송이었던 파일럿 방송 1회 대선이 느자구 없게 돌아간다고? 이게 무려 909회입니다. 네,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았고요. 진짜 돌이켜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녹음한 게 그냥 첫날 만나가지고 막 했죠. 진짜 막 했잖아. 나는 근데- 임시 빼고 다 처음 본 사람들이. 네, 맞아. 그랬어. 대단해, 참. 네. 저는 이제 파일럿 때는 청취자였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이게 퀄리티가 있구나. 방송. 오 되게 아무튼 놀래서 그러니까 놀랬대. 우리한테 기대감이 별로 없어. 아이 그냥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며시 꽂겠습니다. 감자한테.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이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엄청 놀랐었어요. 파일럿 들으면서 이게 다들 내공 있으시구나. 오 정작 감자가 딱 들어왔던 그날 굉장히 놀랬네. 나도 이렇게 감자 뭔가 빠바박 꽂히면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그랬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후속을 내가 잘 말을 못했거든. 그랬잖아, 솔직히. 지금 많이 나아졌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파일럿 계속 들을 때는 임씨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와서 그런 생각했어, 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와서는 이게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임 씨가 지금 한국어가 제2 외국어라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겨. 이게 재미있게 다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파일럿 방송 1회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그때 첫 번째 후원이 생겼습니다. 소말량이라고 하는 분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첫 녹음하고 사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날. 네. 그래가지고 밤에 혼자 잠자기 전에 후원을 할까 말까 내가. 혹시 소말량이요? 아니, 전 갑자기. 아닌데. 전 아닌데. 할 뻔했다고. 아 본인이 스스로 어. 셀프 후원. 셀프 후원을 할 뻔했다고. 첫 번째 방송에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셨던 소말량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말량님. 네. 네. 근데 이 소말량님이 또 이렇게 약간 센스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방송이 그 감자가 만났던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광주바닥 뜨거운 감자를 만나다. 이 제목으로 저희가 5월 23일 날 첫 번째 그 파일럿 방송을 마치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마침 조회수가 518입니다. 그리고 소말량님이 이때 또 두 번째 후원을 딱 그럼 그때 해주십니다. 두 번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소말량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칭찬해.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랑 비번을 만들어서 로그인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인증도 받고 막. 네, 그래야 돼. 되게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후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옹달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거액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셨던 방송이 3회 때 노동자 임금 아껴서 수영대회 한다고? 예. 라는 방송에 거금 3만 원을 투척하셨습니다. 이런 방송에 3만 원의 후원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지금 굉장히 아프리카 BJ 같은 지금 그래요? 느낌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좀 도와주세요.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후원 받고 리액션. 그 뭐라 그래? 아프리카에서 풍선 보내달라고? 별풍선. 별풍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해주셨던 분이 13회 방송에 광주형 대 광산형, 차기 광주시장과 형들의 전쟁에서 변화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분이 또 후원해주셨어요. 왜 웃죠, 임씨? 본인인가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우리 팟캐스트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웃겼던 그 말이 뭐였었냐면 광주형 4차 산업혁명.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 그 무슨 말이지? 기억이 안 나. 광주형 하도 광주형을 많이 붙이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뭐 광주형 4차 산업혁명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이러다가는 진짜 4차 산업혁명도 광주형 4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 후원해주셨던 분 중에 영어 아이디인데요. 알동? 네, 알동. ARDDONG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꼭 이제 후원의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응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기 하나만 달려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팟캐스트에 귤 까는 방송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후기나 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할까요? 네.
아이디가 갑자기 나한테. 아이고 기아야. 네. 이분이 기아 팬이신가 보네. 나는 무슨 방송에서 이 닉네임 말할 때 진짜 웃기다. 아 그런 게 있어? 네. 여기 보면 후기란이 있는데 어. 그 감자님이랑 이코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아무튼 7월 13일 날 아이고 기아야님이 남기신 후기입니다. 아, 근데 라디오 게스트 된 것 같아요. 기초의회 외유성 연수를 고발한 에피소드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때 이제 그 광주에서 서구의회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자기 돈 안 쓰고 패키지 여행 가는 건 뭉쳐야 뜬다 하나로 충분하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나중에 꼭 준비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려고 임씨가 독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독일 기초의회 예, 견학? 거기를 그대로 그 코스 그대로 가가지고 와우. 예, 단가를 뽑아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우리 임씨가 독일에 외유성 연수를 갔다 오시기로. 그러니까 외유성 연수 답사 답사. 답사를 갔다 오시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6월 29일 날 나군이라고 하는 분이 후기를 오늘도 케미 돋는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임씨에게 연락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연락을 광주시장 주려고 출마할 분들 연락 달라고. 시장 출마하실 분들 나한테 연락 주라고 했던 방송이었죠. 그럼 이분이 시장을 출마하실 분이라는 건가? 근데 저는 연락 받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안 받았나? 안 받았다고. 네. 안 받았다 그러더만. 아니 제가 모르는 분은 잘 안 받아서. 그럼 아는 분한테 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시장 후보 다 저기 있어 전화번호. 오. 아니 없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 잘못 눌렀고 신고할 뻔했어. 손에 땀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 옹달샘. 네, 후원해주셨던 분 같아요. 응원 팍팍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한데요. 아르동. 제가 그 광주 옹달쌤님 우연히 만났어요. 그 후원해주신 분이랑 지금 같은 인물이에요. 게시판 글을 쓰신 분이.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혈 청취자냐면 네. 저희가 방송할 때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 네. 하는 게 순위에 도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부 다 다시 들었는데도 전부 다 다시 다운로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친척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해주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멤버를 아주 궁금해하셨어요. 본인도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고 이렇게 발이 넓으신 분이라 맛집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멤버의 밥집에 묘한 경쟁 심리가 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출연을 있어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집 가지고 배틀 한번 해보자. 약간 이 맛집 가지고 자기 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묘한 많죠. 신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멤버의 밥집이 많은 분들에게 이 경쟁심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 네,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다음에 저희 공개 방송을 하면 저는 마이크 빼고 옆에서 밥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맨발의 밥집이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임시 기억나겠지만 그 삼성생명 앞에서 국수를 우리가 뭐 삼성을 말아먹어버리겠다 그런 행사하면 국수 삶아서 가고 대박이다. 삼겹살도 꺼먹고. 꺼먹고 그때 어떤 정치인 표현을 빌리자면 동네 밥하는 아저씨입니까? 예. 그 한겨울에 밥 아저씨야, 밥 아저씨. 별의별일 다 했어요 그때 막. 진짜 별일을 다 했어. 공개 방송 꼭 해야 되겠네요. 옹달새님이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요즘 이제 감자라고 제 정체를 아무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다 모를 거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최근에 제 동료 그 기자한테 그러니까 혹시 기자님이 감자세요? 이렇게 페북으로 메시지가 왔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아는 40대 남성분이 제 앞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빼빠랑 임씨는 누군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저분이 나를 알고 물어보는 건가 모르고 물어보는 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이랬는데 종종 저한테도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애청자다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작 이렇게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만난 사람이 적었은가 봐. 네네네. 난 이런 피드백을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 막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내가 노이즈 좀 빼볼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막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연락이 오고 연락이 잘 안 와.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그 아르동님이라고 알동?
알똥. 죄송합니다. 제가 편이 있으신 분인데. 영어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알똥이 사실 그 염소똥을 알똥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염소똥 알죠? 이렇게 알처럼 똥이 나오는 거. 똥 그런 말이 아, 하지 마. 그 뜻 아닌가? 알똥 말똥 그런 걸 쓰. 아 알똥 말도 그런 거겠다. 아, 너무 고급스럽다. 그러네. 나같이 미안합니다. 이분이 후원도 해주셨고요. 가장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죠. 광주바다 놀거리. 보내주라고 네. 하셨던 거하고 어린이 그 놀거리 조례 전남도에서. 관련해서 네, 저희들한테 현황 부족한 정보를 주셨죠. 네. 그래서 광주바닥 임씨는 그저 광주바닥을 말하는 건지 알았더니 광주바닥이라는 활동이 있는 거였군요. 4년 동안 전혀 존재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활동가인데 임씨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명 안에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받고 나도 안 싶다고. 받았었어. 아 그래요? 저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가까운 분들을 안 받았지. 여기 이 댓글 진짜 웃겨요. 임씨랑은 페북 지인이던데 이런 목소리에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댓글. 내가 어떤 성격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댓글을 더 많이 보인가 봐.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 보시 후기라는 란이 있어요. 후기 게시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서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중간에 골방에서 했었을 때 부채자의 미니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그거. 그때 재밌었죠? 스티브 잡스. 네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생 노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 인터뷰 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았던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래오래 이어지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적지만 뒤풀이 하는데 보태시고요. 다음 뒤풀이나 방청이 가능할 시에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초청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맞아요.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신 말고 오프라인에 직접 찾아와서 저희 후원해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때 문화재단에서 와가지고 술값 주고 가셨잖아요. 문화재단이 아니었어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청자 아, 미디어. 맞아. 맞아. 예. 그런 그 일도 선생님. 있었잖아요. 맞아요. 시청자 미디어 네. 센터도 저희에게 많은 후원과 지지와 이런 관심을 보여줬어요. 한 번 더 오신다고. 한번 더 오시다가. 네네네네. 그때도 맛있는 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회 먹었었죠? 우리는 유사 언론인이라 그런 거 얻어먹어 상관없지. 구병관법 한번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팟캐스트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 MBC에서 한번 섭외 문의가 아이고 출연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왜 소개해? 네, 그랬었는데 저희가 출연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다. 안 한 건가? 안 한 거 아니에요? 임씨가 안 한다 약간 안 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좀 불안불안했거든. 임씨가 그때 지금이면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떠나갔어. 지역 언론이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늘 이코가 만났던 또 유명한 지역의 어른이 또 이 방송이 대한 언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네, 저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격려를. 지역의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조언과 또 응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좋은 얘기 들은 거 없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대학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거 하니까 좀 들어보고 피드백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대선 이슈 때는 막 재밌게 듣다가 그렇지. 막상 이제 지역 현안에 들어오니까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잘 모르는 이야기여서 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네. 지역 얘기 다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죠. 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잘 알려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죠. 또 지역 이야기를 안 해서 오히려 파일럿 방송 때는 저희가 지역 방송 안 하고 이제 대선 이야기만 주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던데요. 저희의 숙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마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방송이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기로는 팟빵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네, 일부에서 했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빼빠가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안 했던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어? 기억상실이요? 빼빠가 단기 들었던 말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 무서운 하는 사람이야. 네. 제가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힘든- 재밌더라고요. 힘든 코미디, 일이었어요. 코미디로 이거를 6장이 슬쩍 넣었다는 걸 인지 알았어요. 마지막 방송 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라도 좀 웃겨봐. 아, 알겠습니다. 웃길 거 준비 왔습니다. 우리 방송이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글로벌 방송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송은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팟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이잖아. 글로벌 방송이에요. 월드와이드 방송을 웹으로. 전 세계 송출한다 그러니까 네. 무슨 CNN처럼 뭐 그렇게 아니고 인터넷이니까. 네. www니까. 그렇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 방송이 송출되는 그 국가가 전 세계인데 저희 방송을 어디서 얼만큼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간단하게 집계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무려 8,960건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8,960에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네, 다운로드가 있었고요. 환장하겠네. 왜, 너무 좋아요? 네, 두 우리- 번째 국가 어. 어딜까요? 바로 미국. 미국 어디요? 미국에서 그건 안 그냥 나와. 아, 그건 안 나와. 지역은 안 나오구나. 아마 네. 윤한봉 선생님 아, 그런 특징적인 거도 이렇게 있을 해서 수 혹시 있겠다. 들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40건, 그리고 일본에서 10건.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큰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번째 국가가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슬로바키아. 그 굉장히 슬로바키아에 지인 있으십니까?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독일,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유럽까지 있습니다. 갔어. 유럽도 어마어마하지 갔네, 않습니까? 그 독일 유럽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한 번 듣고 독일에서 한 번 듣고 기차 타고 가면서 기차 타고 통과하면은 갑자기 나라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두 번으로 아, 잡히고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닌가? 일단 독일에 가서 현지의 그 귤바 분위기가 어떤지 좀 확인해 반응을 보세요. 한번 예. 이제 제가 어메 그 사람 찾으려면 진짜 어렵겠는데. 독일에 그 많은 국민 중에 3명 꼭 찾아서 인터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윤정현 시장 이야기 다 들었을 거 들었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광주 출신의 뭐 아무튼 거기 가시는 뭐 교포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들어서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에 가장 방송을 많이 다운로드 했을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사실을 녹음을 하고 이게 1회를 첫 번째 화요일 날 에피소드를 화요일 날 정도에 홀수는 월요일, 짝수는 한 금요일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바로 올렸을 때가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 전체 그 다운로드 요일 중에 가장 높은 요일은 금요일. 아무래도 불금. 일주일 평일에 일과를 다 마치고 금요일 날 보통 들었던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평일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다운로드 날짜는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업로드하는 날. 네, 그때가 가장 많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시간대는 아무래도 오후 4시에서 6시가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시 이후의 시간들을 다 합치면 또 4시, 6시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저녁 때, 오후에 많이 다운로드 하신 걸로 집계가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들으시는구나. 왜 이렇게 강조해? 아니 놀라워 세상 9천 얼마라고? 네. 그렇게 많이 듣는지도 몰랐네. 총 집계니까요. 이게 뭐가 재밌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사용하는 운영체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안드로이드. 네네. 네. 광주 자 신문 어디에서 봤는데 광주는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이폰이 그렇게 딸려? 네, 아이폰 아니요, 그렇게 근데 안 써요. 그러기에는 아이폰 다운로드 수도 꽤나 많아요. 안드로이드가 4,602건이고요. iOS, 아이폰이 3,806건. 그리고 기타가 353, 윈도우는 200건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로는 많이 안 듣는. 네, 그리고 맥킨토시가 78. 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으신 분들이 맥킨토시로 아마 많이 아, 요즘 맥 많이 들어요. 내가 들어. 여기 맥. 그것도 맥이에요. 네. 내가 78번 들어.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집계가 돼 있고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브리핑을 드렸냐면 실제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이 운영 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컴퓨터에서 이런 걸 맞아요, 소비하는 사람 맞아요. 없고 네. 대부분 요즘에 이제 미디어의 소비 추세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는 유형화되어 노동 도구죠, 있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거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많이 소비된다. 뭐 이런 것들 제 정도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퇴근길에 좀 듣는데요. 네, 맞아요. 퇴근길에 출퇴근할 때 네, 이동 중에. 카오디오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동할 때 부담 없이 귀로 듣는 거여서 그때 많이 들으신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틀어놓고 나 그렇게 많이 자요. 맞아요.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잠이 올 듯 말 듯 하는데 하는데 이제 딱 누워 있는데 또 잠이 그렇게 잘 오진 않고 이제 이럴 때 딱 틀으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거 말고 웃음소리 때문에 다른 뭐 잠들이 깨시는 것 같아요. 자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제 웃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어서 제가 한동안 위축돼 있었거든요.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방송에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위축돼 있다가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을 했는데 제가 자꾸 그 희망과 여기를 누가 줬어요? 스스로 스스로 네, 근데 어쨌든 이 방송하면서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좋은 의미예요? 아니면 나쁜 의미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10분짜리, 15분짜리 이런 방송은 출연해 봤는데 이건 우리 한 번 만나면 2시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2시간을 다 말하지?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 관계가 좀 편해져서 그런가? 되게 이제 조금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도 좀 되고 그리고 이야기 듣는데 이렇게 수가 집중도 좀 읽히는구만. 저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4월 달부터 7월 지금까지 하면 거의 3달 동안 매주 5명, 6명이죠. 6명이 약속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정해서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신기한 일인 것 같아. 다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누가요? 다 있는 사람이. 사실 이 방송을 쭉 하면서 늘 보이지 않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방송 중간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시간을 보냈던 분이 함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6장이라고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에서 엔지니어 역할 맡고 있는 육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별로 좋은 것 같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특히 오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에 우여곡절도 있고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방송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뭐 꼭 이 말은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셨으면. 아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각 사람들 한 명씩 평가를 해봐. 평가. 춘천, 여기서요? 좋아요. 어려우면 소주 한 병 묵어. 지금 방송 중에. 신기하게 뭐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는데 각자 매력이 너무 있어서 아까 뭐 감자님 처음 만났을 때나 이코님 다 모르고 들어왔던 얘기 다 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고색이 특이한 사람들이 맞춰져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감 얘기해야 되나요? 네, 되게 어색하네요. 어떻게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말을 엄청 조심하게 하려 그래. 그렇게 말 예쁘게 하려고 해?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네. 분노를 끌어올려. 네, 방송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저도 지역 소식은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리스트 쭉 보니까 뭐 강용주 선생님 얘기나 5.18 기념재단 이야기나 광주 시회 이야기나 또 지난주 특히 광주극장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한 게 피부에 와닿아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지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재미없죠? 아니요. 너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그냥 코미디 빼고 그냥 마음 편하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그 코미디를 넣으시게 된 계기?
어떤 결정? 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테고리 최대한 여러 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잡힐까 해서 안 겹치고 좀 인기 많은 카테고리 순서대로. 뭐 코미디 코너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 진즉 알았으면 뭐라도 그거는 우리 이코한테 맡기십시오. 코미디를 별도로. 이 코미디. 네. 이거면 오. 바로 나오네. 그 와중에 또 시간을 우리에게 안 내주는 입장. 특별히 이제 방송하면서 또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거나. 네, 문장의 목소리가 좀 크고 잘 웃는 소리가 이렇게 막 소리가 피크 튼다고 하는데. 문장이 그런 누구예요? 아, 빼빠지. 예, 아이고, 네. 예, 나중에 제가 삭제할게요. 문 빼빠. 빼빠님 웃음소리를 좀 잡는 게 어려웠고, 기술적인 부분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맨발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방송 끝날 때쯤 돼서 소리가 좋아져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 네. 걱정이에요. 왜요? 뭔가 매 회마다 좀 느껴지는 거나 좀 묵직한 이야기들을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럼요.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인기가 쉽게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 뉴스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노래 하나 깔아. 그래서 귤 까는 방송이 이제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자체에 대한 어떤 간단한 조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묵직한 이유가 사실 있었죠. 예. 처음에는 뭐 지역 청춘들의 골방 민심 이야기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할 일 없는 청춘들의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뤘었던 주제라거나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고 뭐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들도 네, 있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일상적이고 좀 가볍게 다 느낄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었는지 사실 고민스럽기도 하고 저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거나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이 없다라거나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입버릇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꼰대. 예. 꼰대식 어법이죠.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어떤 항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 고민들을 좀 이렇게 우리 방식대로 잘 담아보고 싶었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인데 청년 세대의 앞에 세대들이 이제 저희한테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우파 꼰대, 좌파 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파 꼰대는 이런 거죠. 막 옛날에 보릿고개가 어쩌고 저쩌고 막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배도 안 곪게 생겼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386 으로 대표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 때는 무슨 뭐 맨날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스펙이나 쌓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정치가.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 컨텐츠로 소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팟캐스트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그 386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늘 승패가 있는 것이고, 승패 영겁회기. 맨날 승패가 있고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 이유도 없어. 상대는 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멸해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전략 전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내건 팟캐스트들이 방송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전략 전술에 대한 분석, 뭐 이른바 정치 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족보 없는 이상한 형태의 이제 정치 공학이 다른 게 아니죠. 정치 과정에서 미디어가 좌우하는 역할이 커지니까 그때 마케팅 전략을 미국에서 이제 선거하고 그럴 때 살짝 들어온 게 이제 그게 정치 공학의 효시인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소비했을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제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우리 어떤 문화생활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는 좋았던 경험이었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요즘 이제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네, 인생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가면 예, 조금 이렇게 속이 좀 개운한 건 있더라고요. 울분이 쌓여가지고. 해장국이야. 저는 반대로 그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저희 구성 자체가 가령 저희가 광주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단일한 목표 같은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거나 정치적 어떤 세력을 특정 세력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공통점이 없이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게 좀 공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그 변화를 바라는 거고 그 변화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보돼야 될 텐데 그것이 없이 떠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포지션 속에서 계속 잘 얘기하고 있다라는 최근에 좀 안도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이 맞부딪히는 데서 이제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전선이 나오고 막 갑론을박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좀 지역에서 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갈등 없이 여기 이제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 서로가 채워주면서 이제 논의를 이끌어갔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컨셉으로 갈 왜, 거야? 왜?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후에 이제 시즌 2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되는 게 맞나요? 시작될 텐데 이제 제목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대로 갈지 아니면 또 이름이 변경될지. 임시 독일 갔다 와가지고 독일 까는 방송 안 좋은 경험 많이 해가지고 독가 방송. 그러니까 그 저희 장기 적출돼가지고 마지막 방송인데 그 귤 까는 방송이란 이름이 왜 붙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줘야 돼. 구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귤 까는 방송이냐? 빼빠 설명해봐요. 뭐예요? 기억이 잘. 그때 후보가 뭐뭐 있었죠? 귤 까는 방송하고 아니 그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로 갑시다. 그걸로 좀 이렇게 가버린 했던 건가요? 것 같아요. 그냥 한 건. 빼빠가 하자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일단 한번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녹음 모여보자.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한번 모였는데 그날 이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귤 까는 방송 하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그래 이름을 한다면 그냥 귤 까는 방송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 하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녹음이 서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올렸으니 귤 까는 방송으로 그냥 확정돼 버린 거야. 왜냐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귤 까는 방송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귤을 깐다라는 게 보통 이제 본인들이 막 말하면서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그냥 귤을 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막 중요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귤을 깐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귤이란 단어를 빼면 까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할 때 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귤 까는 방송이라는 표현이 생겼고, 또 사후적인 해석을 해주신 분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 네덜란드의 좌파당인가요? 거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래요. 오렌지당. 근데 귤이 또 안과 겉의 색깔이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과 바깥이 색깔이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외국에서 해석하시는 분들 네, 거대하게 꿈보다 해몽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귤 까는 방송이냐는데 갑자기 애드립으로 우리는 뭐든지 쉽게 깐다. 이제 그래서 그냥 귤 까는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후적 해석이 아주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컨셉이 약간 골방 청춘들의 할 일 없는 이야기 이런 거여서 할 일 없는 어떤 청춘들이 느낌이냐면, 귤을 까먹는 그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야 골방에 모여가지고 귤 한 봉지 사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까서 먹는 거면서 노가리 맞아요. 까는 약간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10개 100원 뭐 이런 네, 맞아요. 근데 하필 또 그때 귤철이 지나불어가지고 맞아요. 고민이 됐지. 아, 귤을 맞아. 그 에피소드가 맞아. 있어. 그 저희 이 자켓을 찍었죠. 예, 맨발이.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미지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아이 청과에 갔더니 귤이 너무 비싸.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오렌지 사 먹어라. 그랬는데 나는 귤이 필요한 거야. 그 이미지가 필요해서. 네. 근데 진짜 조그마한 박스였는데 한 박스에 3만 원을 달래요. 아, 이게 박스로 사요, 왜? 그 제일 작은 박스. 어. 그러니까 3만 원. 3만 원이라고. 3만 원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3만 원을 못 사겠는 거야. 이렇게 못 사지. 이렇게 보니까 썩었어. 저기 썩은 게 있어. 어. 아줌마, 이거 썩었네.
뭐 당황하는 거야. 근데 부정 못할 만큼 이렇게 썩은 거를 골라내니까 절반이 안 남았어. 네. 10,000원에 합시다. 오. 썩은 거 빼고 10,000원에 합시다. 근데 그 아줌마도 이제 내가 다 이제 떠리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0,000원어치 사가지고 10,000원어치로 그 귤 글씨 만들어가지고 찍었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희 교육가는 방송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우리 음악 만들어 주신 분도 있죠. 네네네. 예, 최승민 선생이라고 저기 원래 이안이란 밴드 베이시스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녹음까지 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빠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방송했었던 공간 중에 그 양림동에 있는 로이스 커피라는 곳도 있죠. 네네. 네, 거기 로이스 커피 아 진짜 감사하시는 네네네. 분이시죠 진짜. 아주 우리가. 맛있는 뭐 커피 그리고 와인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을 다 흔쾌히 내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뭐 양림 뒤풀이 비용도 네 협찬을 해주셨죠. 특히나 저희가 네, 이제 네. 배고픈 청춘들이라 맞아요. 네, 많이 먹고 고기가 필요했었는데 예. 또 이렇게 물씬 양면 고기가 필요했었대. 네 먹을 걸로 엄청 묵었죠. 네 엄청 이렇게 저희에게 술과 고기를 주신 네 분이죠. 이게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우리 팬들도 불러서 저희가 팬미팅도 팬미팅도 했습니다. 고기를 사주면서. 그러니까 팬한테 고기를 사기 팬미팅인지.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꼭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손에 꼽는 커피 맛을 가지고 있는 진짜예요. 카페예요. 그거.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커피 네, 중에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커피 한두 잔을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로스팅한 원두나 원두만 파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림동에 로이스 커피라고 네. 검색해 보시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위치도 나오니까요. 꼭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이 방송 함께 준비하셨던 우리 박수민 선생님 그리고 배준영 선생님 함께 계시는데요. 방송에는 등장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없지만 아까 계셨는데. 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빠진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혹시 지역사회에서 광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받고 제작해드리고, 광고 네. 제작도 해드리고 네, 그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부채 특집 할 때 그분이 운영하는 예. 회사가 해찰이에요. 해찰. 네, 해찰이라고 아, 하는 맞아요.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주 진짜 망하고 싶어서 환장해. 네,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해찰이라는 이름으로 하셨고 아니, 이거는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네. 해찰한다는 말을. 네, 이게 사투리인가요? 네, 야, 해찰하지 마, 딴짓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듣고 계신 분 그래서 해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100평 정도 규모 되는 창고를 가봤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장비와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쑥다리 같은 장비를 엄청 많이 갖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해찰과 함께 알바를 했는데요. 다양한 어떤 공익적 활동이라거나 또는 뭐 수익형 사업도 좋고 무언가 어떤 사업과 행사 뭐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찰을 이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의는 저희 팟캐스트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번호 오픈할게요. 예. 010-3114-93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지 기획을 다 해주고 값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값은 되는 대로 받는데요. 네,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음향, 천막 뭐 이렇게. 네, 음향, 그래서 천막, 푸드트럭, 영상, 푸드트럭, 케이터링, 뭐 트레일러. 행사 세팅, 트레일러, 뭐 푸드트럭도 있고요. 별의별 걸 다. 믿음이 안 가네. 아니요, 진짜로. 내년에 인공위성 쏜다고 네. 그러시는데. 아니 이번에 또 트랙터도 구입을 하셨어요. 최근에 경운기. 트랙터도 샀어.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고. 아, 논도 밭도 없는데 왜 트랙터를 사? 네, 이유가 있으실 텐데 꼭 전화 연락 주시고요. 팟캐스트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힘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처음 했었던 그런 고민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들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많은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주에서 일어나는 작은 큰 사건들과 관련해가지고 제보는 우리가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해주시면은 시즌 2에 저희가 알차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공지 드리면 저희 광주바닥 임시를 비롯한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광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전해주시고 싶은 분들 다 포함해서요. 광고 의외도 저희가 제작도 간단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 귤 까는 방송, 귤팟 또는 귤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이 나오고요. 마지막까지 방송 청취,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버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 이것도 역시 마지막일 텐데요. 맨발의 밥상도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녹음하는 날이 중복이긴 한데 그와 상관없이 준비하신 마지막 그 맨발의 밥상 들어보죠.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광주에서 특히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오래된 모밀집이 많아요. 모밀국수집이. 그래서 이제 손에 꼽아주는 모밀집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화신모밀이라고 있어요. 그 금남로 거기가 사가 쪽인가요? 거기 가면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산수옥이나 뭐 이렇게 청원모밀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화신모밀은 그 자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밀도 굉장히 맛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죠.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2그릇씩 드시지 말고 곱빼기 있습니다. 곱빼기 시켜서 드시고요. 모밀 이렇게 간장 소스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형태의 모밀이 있고요. 모밀 짜장이 있는데요. 그 모밀 짜장도 되게 맛있어요. 난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중국집 짜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밀 짜장, 그 다음에 모밀 국수, 이거 여름철에 간단하게 먹기에 굉장히 좋은 별미. 모밀이 먹으면 또 이렇게 소화가 되게 편해요. 속이 편해요. 그래서 여름에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여름에 막 소화 안 되고 막 보대끼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광주국장 영화 혼자 보러 갈 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광주국장으로 가거든요. 가깝죠.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인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네. 모밀과 메밀이 뭐가 달라요? 같아요. 근데 왜 모밀이라고 부르고 메밀이라고 불러요? 안 알아봤는데. 한 번씩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둘 다 같은 그걸 지칭하는 말은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궁금했어. 모리소바라 그러잖아요. 그 일본 말로 메밀 국수인데 그거 판에다가 이렇게 해먹는 거? 모리소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밀이라고. 그래서 모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오. 이게 이제 모밀면을 만드는 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뭐 이런 주장도 조금 있어요. 원래 이게 승가의 음식이거든요. 네. 승가의 음식이었는데 일본으로 우리가 전파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한테 또 모밀이 굉장히 또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거기에 집착이. 이를테면은 모밀하고 밀가루하고 면 비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7대 3이냐, 8대 2냐, 9대 1이냐, 아니면 순면이냐. 와. 왜냐하면은 이제 모밀로만 면을 만들게 되면 거칠어요. 네, 끊어진다고 하죠. 네, 거칠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모밀 향은 잘 살아있게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7대 3 정도거든요. 밀가루 3, 모밀 7. 근데 이거보다 조금 모밀 함량이 높은 것도 있고, 근데 그 개별적으로 만드는 국수의 이름들이 있어요. 7대 3 비율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근거가 있는 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여러 사람이 상상력이 더해지고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모밀이라고 하는 게 쌌어요. 근데 지금 밀가루 이제 수입이 되고 밀가루 훨씬 싼 것이 돼가지고 모밀국수 자체가 더 고급이 되고 더 비싸지고 있는데, 어쨌든 광주의 모밀집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배고프네. 아, 배고프다.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끝입니다. 저희 4월부터 달려왔었던 귤 까는 방송. 오늘 마지막 화신모밀 집을 알려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 긴 시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요.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마이크에다 부채질라면 어떡해. 아, 나 진짜 답답하네. 마지막까지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에 꼭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